안녕하세요. GP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희경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지금 16번째 라방이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라방 들어오기 전에 지금 세워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1월 20일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예, 꽤 됐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서 약간 며칠 빠지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 뭐 그래서 뭐 제가 본가에 잠깐 다녀오는 그 스케줄 때문에 원래 갔다 오면은 격리가 맨 처음에는 예전에는 막 14일이었고 지금은 예전엔 또 10일로 줄었다가 지금은 제가 할 땐 7일로 줄었습니다. 7일은 할 만했습니다. 뭐 7일은. 그래서 뭐 그럭저럭 저는 뭐 격리 괜찮았습니다. 신났던 거 아닐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뭐 한국 자체가 배달 같은 배달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뭐 웬만한 것들은 필요한 것들 배달 받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집에서 일다 보고 거의 도어투도어로 해주니까. 맞습니다. 어디 나갈 일도 별로 맞습니다. 없고.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건 요즘 오미크론 참고로 지금 미국에 있는 CDC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뭘까요? 영어로는 이거 Center for Disease Control인가요?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질병관리위원회. 질병관리위원회 그렇게 되겠네요. 그 미국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가들의 여행에 관해서 권고들을 하거든요. 가지 말아라, 가라. 뭐 요즘에 지금 저기 있는 뭐 러시아랑 전쟁 충돌나고 뭐 침공한다, 뭐 이런다, 뭐 이런 데도 가면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서 가지 말라, 가라,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레벨이 4입니다. 예. 레벨 4면은 do not travel이에요. 네, do not travel 뭐 그 바로 밑에가 뭐 travel 뭐 essential travel only 뭐 꼭 가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단계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정도로도 바깥의 외부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PCR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마다 이게 코로 집어넣는 깊이나 다 틀려. 강도나 이게 다 틀리셔서 이게 조금 젠틀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고 나면 무슨 코를 뚫어 놓으시는 분 그 코에서부터 다 여기까지 뚫리는 피가 느낌으로 날것 같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심하신 계시더라고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프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건강이 제일 먼저 우선이니까요. 일단 뭐 요즘에 시국이 수기국면인 만큼 조심하시라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플러스 뭐 그래도 리마인더 한번 friendly reminder라고 합니다. friendly reminder. 어떤 이제 분들을 이제 보통 리마인드 시킨다라고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다시 재확인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remin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보통 리마인더라고 하면 계속 자꾸 리마인더 하면 듣는 사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마인더를 할 때 2번 정도쯤 할 때는 그래도 앞에 뭐 하나 붙여야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friendly 하면 굉장히 친절한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친절한 리마인더. 그래서 this is a friendly reminder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this is a friendly reminder.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시면 네가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야라고 할 때 잘 쓰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혹시나 해서 맞습니다. 보내는 거니까 뭐 이미 알고 있으면 뭐 그냥 네. 넘어가면 되고 뭐 네. 이런 느낌 가볍게 좀 봤으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 보낸다는 느낌. 제가 그동안에 본가에 갔다 오면서 본가에 가 있을 때 제가 짧은 영상들을 인스타에 막 이것저것 많이 이제 보내드려서 송부드려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뭐 댓글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신기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뭐 시너리 그러니까 뭐 외국의 풍경을 여행 지금 못 나가시니까 뭐 대신해서 뭐 대리만족해서 뭐 좋다라는 코멘트들도 봤는데 뭐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한국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상황마다 있을 때 제가 그거 찍어서 제가 방쌤한테 드리면 이제 방쌤이 인스타에다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면 제일 좋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약간 이국적이셨는지 받으신 분 입장에서.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죠. 또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또 저희는 이제 다 국문이 붙어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영문이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직접 보고 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저도 뭐 간만에 여러 군데를 가보고 그랬는데요. 이제 한국에도 이제 보통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로수길에 애플 스토어가 있다라고 들었고 다른 데도 애플 스토어가 한 군데 더 있다라고 듣긴 했는데요. 이제 동네 집 앞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가봤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속된 말로 돈을 쓰려면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지 않나.
돈을 지르려면 저렇게 정말 이왕 쓰는 거. 효율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은 건축 방법.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 안 하고요. 아래서 층고도 되게 높더라고요. 한 어림잡아 제가 거짓말 좀 못하면 한 지상 한 5층, 그러니까 1층부터 5층까지 그냥 위에를 그냥 통으로 하나 튀어놨습니다. 뭐 옆에 뭐를 그렇다고 장식을 해놓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1층부터 5층까지 다 그 층고를 다 쓰고 다 튀어나갔고 들어가면 되게 후련하던데요, 진짜. 아 진짜 이게 뭐 영상으로 보는데도 그 정도면 실제로 보면 돈은 훨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 내가 만약에 애플 속된 말로 애플 바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애플 사용 유저자가 아닌데 아 나도 하나 뭐 하나 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사면은 이 그룹에 내가 뭔가 끼어서 나는 이런 곳에서 뭔가를 구매한 사람이 되는 듯한 뭐 이게 브랜드 파워 아니겠습니까? 애플 측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기능이나 이걸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번 대단합니다. 사면 네. 계속 사게 만드는 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떠한 기능이 좋고 이건 뭐 색감이 좋고 뭐 이거가 아니라 네. 그냥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된 것 자체가 좋게 만드는 아, 이런 예. 근데 그것도 그거야말로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매력이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아, 볼 그렇죠. 때마다. 아니,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거를 부수고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으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나오겠다. 진짜 그쵸? 한국 분들 늘 항상 얘기하시지만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는 분들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말 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스케일하고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가갖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예 뭐 일단은 뭐 대리만족 하시는 분들 뭐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뭐 저도 오래간만에 봐서 이 시야 같은 거가 이게 보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딱 여기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건물들이 있고 여기도 건물들이 있고 도로 있고 뭐 차 있고 뭐 건물 있고. 근데 갔는데 무슨 AR이나 VR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여기 이 주변 시야가 요렇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뺑 둘러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탁 트인 듯한 느낌. 예. 그래서 혹시 그 시야에 관해서 영어를 갖다가 이 시야 옆에 있는 가장자리 주변 시야를 영어로는 peripheral vision이라고 합니다. peripheral vi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eripheral vision은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갖고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여기 제가 앞을 봐도. 그래서 옆에 있는 거를 보는 주변 시야의 넓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peripheral vision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담할 거 많죠. 뭐 갔다 오니까 뭐 잡담.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아시는 인앤아웃 버거도 먹었습니다. 네. 서부 가신 분들은 뭐 저야 뭐 동네에 있는 햄버거 집. 인앤아웃 버거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저 들락날락 버거인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왠지 들어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면 어떨까? 궁금해지게 만드는 이름? 한국에서도 쉑쉑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쉑쉑도 있고 인앤아웃이 최고다, 쉑쉑이 뭐다, 뭐 미국엔 또 파이브 가이즈라는 것도 있고 또 동부에는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인앤아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근데 왔습니다. 너무 쌀티하지 않아요 음식이? 여기 거 먹다가 한국 가면 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양 자체가 기본 양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콜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뭐 햄버거도 그렇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는 한국 분들도 이제 워낙 많이 잘 드셔서 네. 그래서 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만에 뭐 햄버거도 먹고 좋아하는 뭐 굉장히 넓은 뭐 이렇게 딱 보이는 뭐 이번엔 리필은 자주 안 하시고 예,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그 음료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음료수 큰 라지 정도 살 돈은 벌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제가 쓰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friendly reminder, 뭐 peripheral vision, 뭐 그리고 제가 했을 때 뭐 return은 어떻게 하는지, 뭐 스타벅스에 가갖고 더블 컵. 한국에서는 이제 더블 컵이라는 그런 것도 잘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미국 가시면 이게 슬리브가 있긴 한데요. 그게 너무 뜨거워서 슬리브 하나만 끼워갖고 있어도 예. 뜨겁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컵을 두 개를 겹쳐서 딱 끼시면 되게 좋거든요. 보온도 잘 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걸 더블 컵을 해달라 그러면 요청도 별로 많이 안 하고 안 해주십니다. 거의 해주시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요청도 없고 해주시는 것도 굳이 저 슬리브 있는데 왜 저러지? 라는 그게 있어서 제가 친해져서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왜 안 해주시냐면 그 커피집의 재고 조사를 그 컵 숫자로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잔을 팔았냐는 걸 그 포스 기계랑 컵 숫자랑 이렇게 매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컵 수가 만약에 많이 빠지면 이게 좀 약간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컵 자체를 중간에 좀 나쁜 장난쳤나라는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제 더블컵을 이제 여기는 안 해주는데 미국은 더블컵 해달라 그러면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좀 갔을 때 뭐 뭐 커피가 좀 덜 뜨거워요. 아니면 뭐 이게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바로바로 새 거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붓고. 네 그런 점은 좀 약간 네. 편하죠. 왜냐면 커피를 우리는 약간 밥 위에 디저트 개념으로 사실은 여전히 먹고 있는데 네. 거기는 식생활 중에 하나에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아마 못하지 않을까. 아 개념이 틀려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자꾸 어쩔 수밖에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안전사고라든지 뭐 이런 건 아는데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운전을 옆에서 뭐 하거나 타거나 패신저 시트에 타거나 운전할 때 운전사 쪽은 드라이버 사이드 그다음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동승자 쪽은 패신저 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패신저 사이드, 드라이버 사이드. 제가 패신저도 앉고 드라이버도 사이드도 앉고 해서 운전 타고 다니는데 참 이게 위험하다. 이게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느껴져 갖고 여기선 진짜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보행자, 페데스트리안이라고 얘기하네요. 페데스트리안으로 보행자였을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미국은 그냥 가면 무조건 차가 쓰거든요. 대부분 거의 9 out of 10 그러니까 10 중에 9은 그냥 무조건 씁니다. 그게 신호가 어쨌건 뭐건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스탑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사이렌 켜고 오는 차 있으면 만약에 뭐 파이어 디파트먼트 소방차가 오는데 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스탑입니다. 깜빡이 켜고 옆으로 다 비켜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훨씬 반응이 빠르죠. 아쉽다라는 것들도 조금 있는데 뭐 어디가 나쁘다 좋다라는 거를 떠나서 일단 좀 아쉽거나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부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면에 비해서는 저희 또 의료보험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리 이제 거기는 그렇게 빨리는 갔는데 앰뷸런스가 빨리는 갔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청구서가 그렇죠.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가 훨씬 그런 개인적인 부담이 적으니까. 미국은 앰뷸런스가 이용하면서 키고 가는 거랑 끄고 가는 거랑 비리 다르게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 접근성을 영어로는 accessibility라고 하거든요. 이 accessibility 측면에 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들이 태반이어서 네. 사실은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영국에선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NHS라는 시스템인데 그쪽에서도 미국처럼 똑같이 네. 주치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이제 이거 기다리다가는 아파 죽겠다 할 정도로 워낙 오래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는 아니고 우리는 개인 병원을 갔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그 의뢰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건 있어도 문제가 생길 만큼 오래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예약이 너무 많은 경우 조금 기다리는 감기만 걸려도 그냥 동네 병원 가시잖아요.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약도 안 해도 되고. 네, 당일 진료가 끝나죠 보통. 그래서 최소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고 보통 감기 같은 경우로 병원을 가는 일이 거의 없죠. 저희는 아파서 예약을 하면 시기가 오기 전에 다 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약이 그 굉장히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정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뭐 어설프게 다쳐서는 그냥 예약 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 낫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치명상 본인의 생사가 달렸거나 아니면 무슨 큰 일이 나면 일단 ER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우리 이국종 우리 형님의 뭐 진짜 형님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교수분이 하신 이야기들 책도 읽어보고 골든아워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분들이 그런 쪽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accessibility 접근성에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 뭐 타의 추종을 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의 문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애가 아플 경우는 정말
아 그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샘프라님 들어오셨네요. 감사.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애가 아픈데 만약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근데 네.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약간 열이 나면 못 가게 돼서 그거 하나가 지금 그 전이랑 달라진 거 아. 그거 하나지 그거가 아니고서는 진짜 기다려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한번 전화가 제가 막 감기인가 뭔가 좀 걸려서 갖고 제가 뭐 전화 걸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예전에는 또 얼마 전에 여기 뭐 습진인가가 생겨갖고 제가 자꾸 가려워갖고 피부과 전화하니까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무슨 예약은 무슨 예약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된대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은 예약 잡히면 거의 한 2주 걸립니다. 예. 그게 그것도 기분이죠. 네, 인터넷 설치 한번 하려 그러면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면 전화해갖고 인터넷 설치하면 이럽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쯤에 갈게. 그때 언제? 근데 그건 나도 잘 몰라. 맞아 시간 약속 모릅니다. 거의 없고 그냥 낮에 갈게. 그럼 뭐 자기 뭐 일 보고 오는 거죠. 여기저기 집 들렸다가. 거의 영국에서도 한 달은 인터넷 할 때 걸리니까 우리는 거의 늦어도 다음 주 뭐 월요일 뭐 이렇게 되죠. 보통 이번 주에 전화를 했을 때 인터넷가 된 경우는 아니면 다 그 주에 해결을 해주거나 저희 와서 다 해주고 가잖아요. 저희 집 그날 아침에 인터넷 걸었는데 9시 40분 아침 9시 40분입니다. 설치 다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파이버로 다 까시고 그래갖고 대단합니다. 진짜 이 강국은 강국입니다. 아세모라님 thank you for having 그쵸. 늘 들어오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라방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다른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지금 다들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과 뭐 적어도 저는 영국은 많이 안 가봐서 전 영국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영국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지만 미국과의 한국과의 차이점은 이제 평상시에는 또 약간 잊고 살다가 이제 또 본가에 잠깐 다녀오고 나니까 이랬구나. 다 장단점이 어디나 있다라는 것들 뭐 그럽니다. 그런 얘기들로 수다로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하여튼 뭐 만담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죠? 네. 첫 번째 뭐 요즘에 뭐 이제 실제로 좀 영어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좀 많이 섞어 볼까요? It's nice. 예,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요즘 뭐 베이징 올림픽 열받는 올림픽. 그냥 아예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숏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 그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역사에 대대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냥 뭐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이제 화나는 걸 지나서 네. 저렇게 해도 되나? 나중에 저 기록에 다 남고 저 어떡하지? 이제 남의 나라가 연 올림픽의 그 5점이 화가 나는 걸 이제 지났어요. 왜냐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나라한테 다 저러는 거를 저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선이 뭐지?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거의 느낌상 네. 마치 식량을 앞에 놓고 그 굶은 애들이 옆에 있는 사람 치고 가져가듯이 그렇게 선수를 치고 가면 조금 반칙일 텐데 이상하게 생각이 없나 봐요. 예, 전혀 이상 답답합니다. 진짜 보면서. 이해를 한 사람이 이상하죠 사실 그게. 근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 뭐 이러면서 막 정말 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 뭐 저질의 뭐 약간 뭐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을 욕하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중국 제품 그런 노동력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저희도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쵸, 사실 지금 요새 뭐 우리가 쓰는 가방, 신발, 옷 중에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거를 빼면 네. 진짜 몇 개 안 남을 만큼 워낙 많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쪽에서 안 만들어주면 골치 아픈 것도 있긴 해요. 그쵸. 그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베이징은 문제- 너무 심하다. 베이징은 진짜 너무 심하다. 네, 조금 선 많이 시게 넘으셨다, 진짜. 근데 불쌍한 거 뭐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뭐 선수분들 아닐까 싶어요. 제일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전체 짜증나. 다 선수부터 코치진, 감독진 모든 사람이 매달려서 그렇게 4년을 보내실 텐데 빡쳐서.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진짜 속상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또 연한 누님께서 이제 인스타에다가 영어로 적으셨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15살인데 나이가 이제 뭐 도핑. 도핑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근육 많았던 친구요. 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 같은 곳에서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면 DOPING라고 하면 이제 약을 한 거죠. 약. 그러니까 돕이 마약이라서. 네, 하지 말아야 될 불법 약물을 써서 뭐 그게 뭐든 전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취지의 글을 올린 거 보면 이제 그분도 굉장히 중립선을 타시는 분인데 그제 참다 못해 참다 진짜 너무 심하다 싶어서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하킴 오피셜 인스타그램 페이지 가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봤고요.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네. 영어 저는 잘하시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네. 그분은 뭘 해도 하셨을 것 같은. 네, 영어 잘하시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약간 영어를 뭐 그래머는 둘째치고요. 약간 말 그대로 약간 들었을 때 좀 고급스럽게 느낀다라는 그런 딕션들, 말 이게 보캐브러리라고 하죠. 저희가 우리가 보캐브러리라고도 하는데 보캡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걸 딕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딕셔너리 앞을 딱 잘라갖고 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뭐 딕션이 발음의 딕션도 있지만 그런 언어적인 어떤 단어를 구사하고 어떻게 쓰고 어떤 단어들을 골라서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만 김연아 씨께서는 약간 괜찮은 영어로 들리게 하는 그런 표현, 문장 그리고 단어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게 방쌤이 가져오신 게 포리움 피니쉬. 파리언 피니쉬. 어떤 것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 어떤 경기를 할 때 이제 네. 올림픽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경기에서 보통 1등에서 3등까지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3등까지 뽑은 사람들은 보통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게 메달이든 뭐 트로피든 뭔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포디엄이라는 게 그러한 단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디엄 피니쉬라고 하면 그런 단상에서 내가 경기를 끝냈다는 건 그 단상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등수 밖에 났다는 거고 포디움 피니쉬를 한 분들은 1에서 3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1, 2, 3이 그 높이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3등 안에 들어온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e scored a podium finish this ti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그분은 3등 안에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등수 안에 들은 걸 되게 뜻하지만 여기서 이 podium finish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등까지 선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체 중에서 하여튼 3등 안에 들었을 때 이 표현을 쓰고 이거는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되게 기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잘 쓰는 표현이라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갖고 온 표현이에요. 네, 뭐 포리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지휘대 뭐 단상 저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 뭐 아니면 뭐 어디 가갖고 무슨 뭐 연설 같은 거 할 때 뭐 그랬습니다 뭐 웅변할 때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그거가 포리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1등, 2등, 3등 포리움이라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랑 같이 잘 쓰시겠죠. 뭐 1등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first place. 그러니까 first 하고 place 1등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second place. 3등은 third place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first place, second place, third place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꼭 사람 경기가 아니라 경주하는 데서도 보통 잘 써서 왜 그 애니메이션인데 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애들 보는 거죠. 네. 거기서도 이제 1, 2, 3등 할 때 이제 차들이 딱 올라가는데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경주 그러니까 F1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파리온 피니쉬. 그래서 1, 2, 3등 안에 들었을 때. 네. 일단 뭐 베이징 올림픽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길래 일단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뭐 언어도 이제 영어로 나오면은 또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first place, 뭐 second place, third place 그래도 그 정도는 기본적인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상을 탔을 때 보통 밑에서 박수 쳐주고 할 네. 때 applause라고 하는데 무슨 재미난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개그라든가 이런 거 누가 할 때 밑에 이제 applause라고 써 있는 그 표시 글씨 같은 거 이렇게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지금 써야 된 지금 박수 쳐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박수를 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뭐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는 분들이 밑에서
박수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그런 것도 할 때도 생각나네요. 그 applause라고 한다는 거.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어차피 제 만담이니까 사적으로 3,000% 잠깐 빠지자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저기 있었습니다. 정말 큰 행사죠. 슈퍼볼. 그죠?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뭐 슈퍼볼 결과로만 따지자면 뭐 어디다 이제 찾아보시면 누가 이겼다라고 하는 스포일 안 해드릴 테니까 스포일러 알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포일 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스포일은 안 하겠지만 찾아보시면 중간에 항상 슈퍼볼에는 되게 유명한 게 첫 번째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끝나고 half time 쇼라는 걸 합니다. 제일 큰. 그러니까 말 그대로 half time 반 절반하고 쇼를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라인업이 또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닥터 드레, 그 다음에 뭐 M&M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눕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한 분 나왔는데 뭐 제가 발음을 그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블라즈인가요? 뭐 메리 제이 블라즈인가요? 뭐 이렇게 읽는 50 센스 나왔고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나왔고 뭐 어마무시한 분들이 나와서 살짝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드럼 치워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드럼 치신 분이 웬만하면 세션 분들이 치시는데 그때 지금 드럼 치신 분이 그래미상 한 몇 번 많이 타신 그 엄청나게 유명한 그 한국계 분이시거든요. 그 뒤에서 그분이 드럼을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 정도 스케일에서는 그래미상 몇 번 타신 분이 뒤에서 드럼을 치시고 세션을 해드리고 있구나. 어마무시합니다. 그래갖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굉장히 올드스쿨 랩, 웨스트 코스트 뭐 이런 약간 그런 거에 그런 약간 그런 거 좋아하셨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공연 얘기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가져오신 거 running or learning. 항상 제가 발음 알려드리죠. running은 뛰는 거고요. learning은 배우는 겁니다. 예, running or learning. 어떤 표현이? 이번에 가져온 거는 사실 저하고 관련이 된 건데 제가 운동화 끈을 제대로 매지 않고 좀 느슨하게 매서 토요일날 달리다가 물집이 양쪽 발에 발바닥에 엄지 밑에가 막 사람이 이렇게도 물집이 생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하프를 뛰려다가 도저히 이건 피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15km에서 멈췄는데 그 정도면 안 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km 15km면 엄청 긴 거 아닌가요? 물집이 그 블리스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blister. 네, 그 물집이 잡혔다라는 표현도 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터트렸다는 것도 원래 터트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터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터트리고 일단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저 풍선 같은 걸 터트리거나 뭘 터트리도 이제 burst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팝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 롤리팝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POP. It's not a good idea to burst my blister, but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건 안 좋아. 근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도 물집이 생겼을 때의 표현 그리고 그걸 터트릴 때 표현 뭐 발진. 영어로 발진이 rash라고 하죠. rash. 그러니까 생긴 것도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되게 빨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있죠. 때릴 때 나는 팬놈만 팬다 때린다 때린다. 거의 발진은 그 정도로 계속 같은 쪽을 닿았거나 뭐 이랬으니까 생겼을 텐데 저도 이제 그때 그날 그렇게 그런 발진이 생겼어서 발진이랑 물집이 다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발진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rash라는 게 발진이고 이것 발진이고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라서 블리스터하고 마찬가지고 하나가 생겼으면 a rash라고 보통 하시게 되고. 블리스터는 뭐 뉘앙스가 뭐 어차피 그냥 뛰다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물집 정도로 미국 분들도 알아들으시긴 하지만 이 rash는 조금 조심해서 뉘앙스를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냥 rash라고 그러면 rash에 관련된 rash 발진이 나는 것 중에 저희가 좀 꺼려하는 병들이 좀 많습니다. 미국에 뭐 올물까봐. 예, 그러는 것도 많고 보통 미국 분들이 rash라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꺼려하십니다. 가까이 하는 걸. 그래서 rash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게 습진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순한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게 옮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나 뭐 I have a rash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차라리 나 좀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rash라고 하실 땐
알아듣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굳이 래시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가족이면 뭐 모를까. 네, 뭐 일단 뭐 그런 뉘앙스 좀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가서 이게 다음 걸로 이제 좀 그래도 영어를 좀 알려드려야죠. 만담도 만담이지만 영국이랑 미국이랑 좀 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들 네. 몇 개 좀 더 알려드릴까요? 주차장이라는 표현도 조금 달라서. 주차장. 저 미국에서는 그냥 영국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은 되게 비슷하게 많이 써서 여기저기 파킹럿이라고 미국에서 쓴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대로 써요. 카, 파. car park.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R을 굴리지 않는데 둘 다 R이 들어있어서 그냥 카, 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parking lot입니다. parking lot. parking lot. 그다음에 뭐 다른 쓸데가 있어요. parking lot은 보통은 저희가 lot이라고 얘기하는 게 lot 자체가 이렇게 넓게 쫙 펼쳐진 그런 그냥 위에 뭐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넓게 공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parking lot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지칭을 하지만 실제로 가면 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주차 빌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parking structure라고 합니다. parking structure. 이 structure라는 게 지붕이 있거나 뭔가 말 그대로 structure, 뭔가 딱 구조물이 있는 거를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킹이 층층층층이 되어 있어갖고 뭔가 그런 느낌의 뭐 이렇게 고층으로 한 4, 5층 되는 파킹 뭐 건물이다라는 데는 parking structure 그리고 그냥 튀어져 있는 데는 그냥 parking lot. 근데 왔다 갔다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넓게 그냥 터져 있는 걸 갖다 parking structure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 보통 그냥 parking lot. 예. 건물이 있어도 parking lot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에 관련돼서는 또 고속도로를 부르는 네. 표현도 영국이랑은 좀 다른데 영국에서는 모터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팝송이라든가 이런 가사에서 보면 영국에서 만든 곡들은 다들 고속도로를 얘기할 때 모터웨이라고 모토웨이. 쓰죠. 미국은 프리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동부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뭐 중간에 일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이제 서부에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지만 프리웨이는 말 그대로 공짜니까 프리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냅니다. 그런데 톨 로드 그러니까 톨이라는 게 TOLL 돈 내야 되니까요. 저희도 한국에서 톨게이트 하잖아요. 그 톨게이트입니다. 그 톨게이트가 말 그대로 톨게이트잖아요. 돈을 내는 곳. 그러니까 그 정산소인데 그래서 톨 로드라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프리웨이를 쭉 하고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간판에 언제 여기서부터는 톨 로드가 시작이야 라는 사인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그냥 들어가시면 그냥 나중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어도 서부는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한국 같으면 야 톨 게이트가 있어서 내가 어디 돈을 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샌프란 같은 데 가면 뭐 브리지 같은 곳을 지날 때 실제로 돈을 내거나 돈을 받는 정산소가 있기도 하지만 아닌 곳들은 그냥 하이패스처럼 본인이 하이패스를 달지 않으면 그냥 찍혀서 벌금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지 잘 몰랐을 거야. 그러면 그냥 이 톨비만 내. 뭐 몇 불, 몇천 원만 내. 근데 만약에 두 번째부터 걸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벌금이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은 봐주지만 뭐 세네 번은 안 봐준다.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모터웨이, 네, 미국에서는 freeway 아니면 toll road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군요. 그리고 열받아 때 쓰는 표현도 약간 다른데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 중에 cheese off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안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열받았을 때 쓰는 게 이제 piece off. 네. 보통 앵그리보다 더 약간 한 단계 높은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빡쳤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화가 되게 많이 난 걸 얘기하는데 영국에서는 이걸 치즈 off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즈 같은 경우도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색깔이나 냄새나 뭔가 하여튼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치즈하고 연관이 된 표현들 중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치즈 off 같은 경우는 좀 화가 많이 났거나 이렇게 열받음을 표시할 때 미국에서는 빡치지 말아요. 나 개빡치게 하지 마. 이런 거는 man don't piss me off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don't piss me off 아니면 네가 나 지금 빡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그만할래? 이러는 man you're pissing me off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e pissing me off.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를 빡치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아니면은 비슷한 얘기로 Man, you're getting on my nerves.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getting on my nerves. 이게 뭐냐면 이건 내 똑같아요. 신경 위에 있는 거야라고 신경 위에서 막 깔짝깔짝깔짝 대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그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You're pissing me off. You're getting on my nerves. 뭐 이런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표현을 이제 영국에서는 You are cheesing me off 뭐 이렇게 cheesing me off요. 얘기를 하죠. 전 치즈라는 얘기는 뭐 제가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치즈하면 치즈하면 미국에서는 좀 다른 뜻입니다. 왜냐면 치즈하다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치즈가 듬뿍 들어가고 정말 치즈 맛이 많이 난다라는 뜻도 치즈하긴 하지만 약간 조금 유치한데 이런 뜻입니다. 야, that's so cheesy. 이러면 그 너무 유치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즈하다는 게. 마지막으로 뭐 또 뭐 하나가 있나요?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 문법에서 전혀 안 쓰는 네. 단어인데 미국에서는 doesn't need to 그래서 뭐 해야 될 때는 need to라고 하지만 네.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때 doesn't need to라고 하거나 don't need to 이렇게 쓸 텐데 이걸 needn't라고 써요. 영국에서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I don't need to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I don't need to go there 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네. 이걸 이제 영국에서 쓸 때는 꼭 이걸 needn't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쓴다는 거. 그래서 I needn't go there 이렇게 하면 같은 의미. I don't need to 그러니까 to까지 포함이 돼요. 이 needn't 하나로 do not need to까지 다 포함을 한 표현이 needn't. 그러니까 어색은 한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틀렸다가 아니라 영국에서는 저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이것까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짧게 뭐 it doesn't need to라고도 그냥 뭐 문법상에 맡겨서 그렇게 쓰긴 하지만 그냥 짧게 no need for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럴 필요 없어라고 하면 뭐 폭력을 쓸 필요는 없어. 그러면 no need for violence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 거의 콩글리시 같이 들리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시니까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no need for need for 해서 need 거기서는 이제 그 명사로 바뀌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쓸 거는 같은데 네. 이렇게 동사로 쓸 때는 아예 need 자체에 not을 붙여버리는. 이번에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다 저희가 계속 올리죠. 뭐 네. 이제 방쌤이 뭐 요런 표현 저런 표현 뭐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습해보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안 찾아보시지 않으시는 게으르신 분들을 위해서 떠먹여 주는 코너. 네. 첫 번째 표현 뭐였나요? 오늘 아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서 전체를 다 커버는 못할 것 같지만 네. 이거는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게 pick one's brain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픽이라는 게 I pick you 그러면 난 너를 찍었어 뭐 난 너를 픽했어라고 하지만 이 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픽 그럼 pick one's brain 그러면은 상대편의 어떤 사람의 뇌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말 그대로 뜻은 너의 의견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좀 알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언을 내가 구하고자 할 때 Can I pick your brai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Can I get your view라고 예. 해도 같은 의미. 보통 이제 view라는 단어나 뭐 opinion 이런 걸 쓰면 되게 이렇게 조금 약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그냥 Can I pick your brain 그러면 보통 이렇게 높은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 친구끼리 야 나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야 나 머리 좀 빌려줘라는 그렇게도 비슷한, 그 정도. 네, 딱 그런 수준 정도.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그런 표현으로 할 때 pick one's brain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니시겠죠 그렇죠. 설마 뭐 네. 교수님한테는 그렇게 쓰시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높으신 분한테나 근데 항상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항상 좀 용어 자체가 틀리죠. 마치 밥을 진지라고 하듯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듣기 좋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난 너의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인사이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나의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마.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나한테 난 진짜 너의 Hey JP 난 너의 인사이트가 필요해. 그렇지. 당연하지. 역시 넌 나의 인사이트가 이거 필요했어. 성격 나름이.
아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영어로 똑같이 물어보시면 기분 좋습니다. I need to 좀 get 부담스러운 I 것 need 같은데. 그렇죠. I need to get your insight. 아니면 뭐 enlighten me.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갖고 그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할 때도 난 너의 인사이트나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어. 이러면 기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그럼 pick your brain이라고 그러면 pick my brain, pick his brain 이렇게 얘기하고도 캐주얼하게 하지만 조금 포멀하게 정중하게 물어보실 때는 can you spare some time? I need to get your insight on 그다음에 subject. 뭐 어디에 관해서 이 토픽에 관해서 I need to get your insight on or can I get your insight on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더 정중하고 그리고 그 들으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기분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릴 건 do's and don'ts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우리가 맨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policy 아니면 rules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그대로 쓴 게 do's and don'ts라서 이걸 쓰시면 훨씬 말하기도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there are do's and don'ts that 뭐 you need to do here 뭐 you needn't to do here 뭐 이렇게 그래서 어디 안에서 아니면 그게 학교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지금 뭐 시험 보는 요 시험장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 상황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으로 do's and don'ts 쓰시면 이럴 때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do's and don'ts라고 얘기하시는데 뒤에 s가 붙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로 s가 붙냐면 실제로 do라는 게 동사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를 그냥 명사화 취급시켜서 뒤에다가 s를 그냥 붙이는 겁니다. 한국말도 그런 것들이 좀 찾아보면 있겠죠. 뭐 내가 뭐 간다라는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간다 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하고 뒤에다 뭔가를 붙여갖고 명사화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do's라고 하면 해야 할 것들 그리고 don'ts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게 해갖고 명사화를 시켜서 뒤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든다는 점. 요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단점이라고 직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pros and cons. 스펠링은 P-R-O-S. pro 한 다음에 s자 붙이고요. and cons. C-O-N-S. 이게 뭐의 준말이 아니라 저도 몰라갖고 찾아보니까 이게 라틴어더라고요. 뭐 프로 어쩌고 저쩌고 and con 어쩌고 저쩌고 라틴어는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 회의를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뭐 좋겠는데 그럼 부장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거의 장단점은 뭔가 박 과장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장단점은 요 할 때 그때 나오는 영어 단어 쓰실 수 있는 게 pros and cons. 이게 장단점이라는 얘기니까. 엄청 많이 쓰입니다. 예, 정말. 이걸 길게 복잡하게 굳이 이제 긴 단어 우리가 외운 단어로 쓰려고 하면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뭐 메리트도 있고 네, 뭐도 있고 많이 해야 있죠. 되는데 이 한 단어 pros and cons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딱 우리나라 말처럼 장단점을 딱 쓰실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라틴어 같은 게 이제 예를 들면 법정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프로보노 같은 거 뭐 네, 그것도 딱 그런 라틴어에서 온 표현들인데 많이 쓰는 거 아니면 또 우리가 등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etc라고 해서 etc라고 쓰는 그것도 라틴어에서 온 표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워낙 그쪽 문화에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들인데 하여튼 많이 쓰니까 저희도 그걸 알고는 있으면 훨씬 더 쓰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도 갖고 와본 겁니다. 저희도 뭐 사자성어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그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 사자성어들 하면 뭐 사자성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젊으신 분들께서는 갈수록 많아지시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신조어 한자를 안 쓰시니까. 그리고 뭐 TV 같은 거 사실 때 뭐 거거익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자성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거익선이라든지 뭐 TV는 그냥 살 때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 언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문화다. 이 문화에 녹아들지 않으면 이거 뭐 한국말 배워갖고 거거익선 뭐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뭐 이제 여기서 그것도 다다익선을 아시는 분이 알아듣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문화에 녹아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이 언어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멀리서 배우고 이게 좀 거리가 있는 저희는 이제 언어라는 게 영어가
영어권들에 있는 나라가 아닌 곳에서 영어를 배우는 건 어느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좀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것만 하면 뭐 다 잘 될 수 있어요. 뭐 월 10만 원에 뭐 너는 영어 천재가 될 수 있어요. 뭐 이게 불가능하죠. 기본기 다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재밌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있나요? 재미가 붙으면 조금 기억하기가 쉬우시니까 이제 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undergo 한번 해볼까요? 언더고. 네. He looks undergo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네. 같은데 그 바쁜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네. busy만 많이 쓰시는데 undergo 이것도 되게 많이 쓰시는 네. 표현이라서 이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지란 뜻이더라고요. 뭐 저도 많이 잘 안 쓰긴 않는데 음. 비지라는 뜻으로 약간 뉘앙스들이 다른 단어들이 좀 있죠. 비지도 있고 preoccupied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뭐 가져오신 방송이 가져오신 swamped. swamped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눌려갖고 일을 산더미에 눌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overwhelmed. overwhelmed. 아 나는 뭐 진짜 일에 눌려갖고 뭐 내가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overwhelmed는 이제 그 일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멋진 광경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압도됐을 때 좋은 쪽으로도 쓰입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가 하는데 막 갑자기 이메일이나 막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는 건 거죠. 그러면 bombarded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 bombarded가 뭐냐면 폭격, 투하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I am getting bombarded. 나는 뭔가의 폭격을 맞고 있는 거예요. by 뭐 많은 일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동태로 많이들 쓰시는 bombarded 이런 단어도 누가 있다라는 이렇게 거죠. 범벌이시라는 얘기를 하면 조심해야죠. 그 친구 되게 바빠고 성질 엄청 네, 뭐 상태니까. 바쁘신 분들 많죠. 근데 요즘은 뭐 바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죠.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일 잘하면 장대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은 것처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만 먹으면 난 살찐다고. 도대체 물을 얼마나 드시길래? 뭐 무슨 물을 드시는 건데 살이 죄송합니다. 육수. 죄송합니다. 뭐 그렇죠. 육수 뭐 그런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벌써 하다 보니까 12시 57분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가 많은 분들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좀 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튜브를 좀 짧게 끊어서 뭐 그렇게 올리곤 했는데 저희가 약간 뒤에 있는 뭐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리는 것들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조금 루스한 부분들 좀 중간에 좀 편집을 좀 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켜놓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뉴스 같은거나 이런 것도 그냥 틀어놓고 그냥 뭐 밥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거든요. 혹시 그러신 분들도 계실까 몰라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도 뭐 트렌디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일하시다가 조금 좀 쉬실 때 그냥 옆에 뒤에서 백그라운드처럼 틀어놓고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